안녕하십니까.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입안의 얘기에 의해서 묘잉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저번에 묘잉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해주시고 거기 또 답도 드리고 다른 또 주걱턱 영상에 관련된 뮤잉처럼 하는 방식이 없나 이런 얘기를 드려서 혀 운동 관련 오늘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혀가 어떻게 우리가 쓰이는지를 알고 이 주걱턱을 교정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. 혀는 전체적으로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치아는 여기 보시면 이제 치아가 있는데 이 치아의 방향은 이 앞으로 나오냐 뒤로 들어가냐 옹이냐 이제 뻐드렁이냐 아니면 똑바로 되느냐는 이 두 가지 힘으로 되는데요. 이 입술의 힘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혀의 힘의 밸런스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가만히 무의식적으로 있을 때 입을 자꾸 다무는 습관들이 좀 더 강한 분들은 각도가 치아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입을 다물지만 혀가 미는 힘이 더 세면 치아는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뻐드렁니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뭐 엄지손가락을 빤다든지 뭐 어떤 이물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빨고 계속 있으면 앞니가 더 나와서 여기만 구멍이 생기는 전방 개교합이 생기기도 하지요. 그래서 이 혀의 위치가 앞으로 미느냐 입 천정으로 붙느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리느냐 하냐에 따라서 얼굴형이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돌출입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 CT를 봤을 때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계속해서 미는 방향으로 좀 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주걱턱인 경우는 뼈도 발달이 돼 있지만 혀도 크다 보니까 혀도 무거워서 아래쪽으로 좀 처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또 아래턱을 자꾸 밀려는 힘이 좀 강하다 보니까 주걱턱이 좀 되기도 하죠. 물론 유전에서 발전되기도 하지만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혀가 결국은 돌출입을 만들기도 하고 주걱턱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자세를 바로 가지면 정상 치아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이제 처음에 이제 무턱에 관련돼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 이 무턱인 환자는 혀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혀의 이슬근이라고 있습니다. 이빨 뒤에 여기 보이시나요? 그 이빨의 안쪽에 뼈가 있는데 이 뼈에 혀가 붙어서 이렇게 앞에 나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설근이라고 이 이부라고 하죠. 턱의 정중앙 뒷면에 중앙에 붙어서 이제 거기가 뿌리가 되어서 설근이 나오는 거예요. 그게 이설근인데 밑에서는 어디냐면은 이 부분입니다. 이렇게 해서 혀를 입 천정에 대 보셔서 혀를 밀어 보세요. 그리고 이 손을 갖다 대어 가지고 한번 밀어 보십시오. 그러면 이설근이 딱 바닥 서는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되는 현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설근이 힘을 줬을 때 이 힘이 강한 분들은 보통 이제 턱이 발달이 되고요. 이 힘이 약한 분들은 무턱이 됩니다. 그래서 무턱인 환자분들은 결과적으로 턱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턱이 점점 좀 뒤로 가다 보니까 혀 자체도 발달이 덜 돼 있다는 거죠. 그만큼 혀로도 이제 피가 별로 덜 가게 되다 보니까 이 이설근 힘 자체가 별로 적게 되거든요. 그러면 혀가 입천정을 위로 올려갈 때 힘을 잘 못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근육이 힘이 없으면 저번에 근육과 지방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이쪽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여기는 근육을 많이 안 써서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. 그래서 턱이 무턱인 환자들은 이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쪽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중턱이 되기도 하고 여기가 칠면조턱처럼 많이 처지기도 나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 뮤잉의 연습은 매일매일 입천정을 이렇게 눌러주는 연습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이설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결국 무턱으로 인해서 약해졌던 이설근을 이제 매일매일 운동을 해주면 이 이설근에 피가 가기 때문에 성인 말고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쪽에 뼈의 혈액 공급을 좀 더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뼈로 이제 발달이 되어서 턱이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주는 것이고요. 그리고 성인에서는 많은 변화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이 전체 그 이설근 자체를 힘을 주니까 거기에 있는 지방이 좀 더 타겠죠. 그러면 이 지방이 타면서
여기에 목선이 좀 더 생기게 됩니다. 목선이 좀 생기게 되고 이 턱 아래에 있는 이 선이 좀 더 생기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뼈가 발달하기보다는 이 지방이 좀 더 연소가 되어서 더 선이 생기는 게 성인들은 좀 많습니다. 그러나 성인에서 아예 뼈가 발달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이유가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뼈 쪽으로 피가 훨씬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뼈에 혈액 공급이 잘 되면은 뼈도 조금씩 발달할 수 있다. 그래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포기는 하지 말고 계속 할 수는 있지만 나이대나 아니면 그 몸 상태에 따라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같이 성인의 모두 교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어린아이들 위주로 좀 더 그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성인에서는 아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좀 더 젊은 성인들은 좀 더 가능성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세태를 하기 때문에 얼굴뼈 자체 그러니까 뭐 턱뼈뿐만 아니라 상악뼈, 이마뼈, 얼굴뼈 자체에 있는 그 혈액이 전체적으로 공급이 감소가 되는 추세에서 이쪽 이설근만 발달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뼈의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을 제가 감안을 해서 이제 첫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고 입 천정을 앞을 하냐 뒤는 하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디테일하게 해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입 천정 앞쪽보다는 약간 뒤쪽으로 밀어주시는 게 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 전체를 그 압박을 해서 이제 이설근을 피를 공급을 해주면 아무래도 무턱의 그 선이 좀 더 또렷하게 되기가 쉽다. 그리고 이 어느 만큼 해야 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기본 하시고 좀 더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. 그리고 이 뮤잉을 계속 하게 되면 이갈이라든지 아니면 입을 벌리고 이제 자는 그런 습관도 좀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이유는 이쪽 근육을 이제 강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를 가는 것들도 좀 이 혀의 그 긴장 때문에 좀 덜하게 되고요. 이쪽을 피를 많이 감으로써 이쪽 긴장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입을 이제 벌리고 자는 것들도 혀에 긴장을 줬기 때문에 좀 덜 벌려진 그래서 중앙을 좀 택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꽉 닫지도 않고 너무 벌리지도 않는 그런 또 도움을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주걱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걱턱은 기본적으로 이설근이 매우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턱의 아무래도 위로 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가게 되겠죠. 그래서 완전 그 무턱에 있는 환자의 습관을 스스로 하셔야지 주걱턱에서 그나마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. 근데 무턱이 좀 더 우리가 피가 안 가는 쪽에서 피가 가도록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교정하기 쉽고 이미 피가 가서 뼈가 가 있는 쪽에서 좀 다른 쪽으로 피를 뺀다고 사실 줄어들 이제 여지가 무턱이 교정될 확률이 주걱턱보다 훨씬 더 많다. 그렇지만 주걱턱도 꾸준히 해보시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무턱 환자처럼 행동을 하시면 되거든요. 뭐냐면은 혀를 이설근에 힘을 빼서 이렇게 혀를 좀 많은 행동을 살짝 해보십시오. 약간 말아가지고 혀를 좀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혀를 이제 C자로 뒤로 말아보셔서 이렇게 해서 좀 스트레칭을 하셔가지고 이쪽에 있는 긴장된 부분을 좀 풀어주신 게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입술을 말아서 한번 보십시오. 입술을 아래 입술을 최대한 말아가지고 이렇게 아래 입술을 잡아당기면 여기 있는 정중근이 힘이 많이 빠집니다.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 힘이 별로 들어가진 않거든요. 왜냐면 정중근을 당겼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턱 환자는 정중근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발달해서 뒤로 미는 거지만 지금 하는 거는 주걱턱 환자는 피부를 스트레칭해서 이제 뒤로 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무턱 환자의 또 특징이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보는 성향이 있어서 무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주걱턱 환자들은 이렇게 주걱턱을 턱에 개고 이렇게 책을 보는 자세로 좀 해줘서 이쪽이 턱을 계속 개가지고 압력을 주는 거죠. 결국은 바깥에서 압력을 주는 것과 피부에서 잡아당겨서 압력을 주는 것, 결국 이쪽에 피가 좀 덜 가도록 하는 두 가지 행동이고요. 그 다음에 이설근이 강하지 않도록 이렇게 혀를 뒤로 말아서
이슬근에 최대한 힘을 빼는 요 세 가지 운동을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턱의 혈액순환이 좀 덜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주걱턱은 대부분 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를 좀 깨물거나 이를 갈거나 아니면 이를 이렇게 다물고 주무시는 분들이 좀 더 많거든요. 그래서 이쪽 그 교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각턱이 많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, 그래서 이런 그 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늘 좀 그 풀어주셔서 손가락으로 풀어주시고, 특히 주무실 때 이 부분을 풀어서 그 긴장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일부러 약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자세는 좋습니다. 사실은 이 방법은 주걱턱에만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다물려고 하기 때문에 무턱처럼 약간 턱을 좀 떨어뜨려서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자세가 아무래도 이 긴장이 좀 덜해서 피가 좀 덜 갈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가 구강호흡이 좋지 않다, 입을 항상 그 치아를 다물고 있는 게 좋다, 숨을 할 때 비강호흡으로 쉬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지만, 주걱턱 환자분 한해서만 꼭 고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입을 열어서 그리고 턱을 살짝 뒤로 빼가지고 호흡을 하는 방법도 교정을 할 때만큼은 이제 하시는 게 좀 좋겠다,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피를 가게 하는 게 좀 더 교정이 쉽지, 피를 인위적으로 덜 가게 하는 것은 아무리 무턱보다 주걱턱 교정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아버님, 어머님이 주걱턱이다.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주걱턱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릴 때부터 연습을 좀 시키는 그런 쪽으로, 그러니까 주걱턱이 되기 전부터 이런 연습을 좀 시킨다면 아무래도 유전에 영향을 좀 덜 받을지 않을까. 그렇지만 이미 다 뼈가 자란 사람이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, 사실 그런 분들은 이제 25세가 넘었다, 뭐 아니면 20대 초반이 넘었다고 하면 사실은 수술을 우리가 권해드린 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또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게 맞는 또 댓글을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혀의 어떤 자세에 관련돼서 치아의 뻐드렁니, 옥니에 관련된 치아 변화와 얼굴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, 그리고 무턱과 주걱턱을 혀로 교정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혀가 얼마나 우리 얼굴 변화에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서 항상 입천정 뒤에 있는 그 쏙 들어간 부분이 나의 혀의 자리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거기 두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얼굴에는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재밌는 영상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